강력한 제재로 북한을 압박하기 시작한 유엔. 핵과 미사일에 관련된 북한 인사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해외에 분포한 북한은행의 모든 계좌 거래를 금지시키며 북한의 자금줄을 막았다. 심지어 북한으로 오가는 모든 화물을 차단해 북한의 대외 무역에 큰 타격을 가한다. 예상치 못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위기에 몰린 북한. 그런데 김정은의 제2의 고향으로 불리던 스위스마저 대북 제재에 동참하며 북한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 역대 가장 강력한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는 북한. 과연 대북 제재는 북한에 어떤 파장을 몰고 왔을지 위기에 처한 북한의 상황을 집중적으로 파헤쳐본다. 예, 대북 제재 이후 벼랑 끝 북한. 스위스하고 북한은 관계가 꽤 깊지 않았을까요? 네, 오랫동안 북한과 스위스는 그 수교 관계를 맺어왔던 그런 나라고요. 2006년경부터인가는 56억 원 정도를 해마다 스위스가 북한에 원조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도적인 차원하고 정치적인 외교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네. 북한의 고위급 자제들이 거의 스위스에서 유학을 다 했고 김정은도 역시 스위스에서 유학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러면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 신뢰가 아주 많이 쌓였던 수교 국가였는데 이번에 딱 돌아서는 통에 김정은으로서는 엄청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사우스포 여러분들은 스위스가 북한에게 어떠한 압박을 할 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뭐 얼핏 생각하기에는 스위스는 어떤 그 은행이 비밀 보장이 되는 은행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혹시라도 미국이 금융 제재를 가해서 돈을 못 찾게 하면 그 개인적으로 아마 김 씨 일가에 굉장히 큰 타격이 있지 않나. 돈을 못 찾아가니까 돈별시키면. 혹시. 옛날 영화에 맨날 나왔잖아. 맨날 나오죠. 스위스. 뭐 하면 무조건 다 계좌 부르라고. 납품 돈은 다 스위스로. 소빈스는 어떤 게 경제적 압박?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갖고 있는 고유의 어떤 너희들에게 베풀 수 있는 나의 선물. 어떤 선물이다라고 할 수 있는 루트가 막히니까 한마디로 그거죠. 약간 좀 체면 빠진다는 거죠. 체면이 빠지는. 네. 네, 그렇죠. 아무튼 스위스의 대북 제재 조치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만갑 브리핑의 달인이죠. 우리 이소연 씨가 준비하셨습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에 동참한 스위스의 제재 사항을 제호 이소연이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 스위스의 대북 제재는 총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북한과 스위스의 은행 거래 중단. 스위스에 있는 북한은행과 북한에 있는 스위스 은행 간의 계좌 거래를 전면 중단한 스위스. 때문에 스위스에 숨겨둔 김정은의 비자금에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두 번째는 사치 품목에 대한 거래 금지입니다. 김일성 시대부터 김정은 시대까지 북한은 스위스를 통해 사치품을 사들였는데요. 특히 김정은은 고가의 시계와 딸을 위한 유아용품까지 메이드 인 스위스를 고집해왔습니다. 하지만 사치품에 대한 거래가 끊기면서 호화 생활은 물론 고위층들의 충성심마저 흔들릴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북한 당국을 떨게 만든 스위스의 대북 제재. 세 번째는 북한 항공 운항과 해상 무역을 단속하겠다는 조치입니다. 특히 북한이 수출하거나 북한에서 들어오는 수입 품목은 모두 철저한 검사를 받도록 했는데요. 이로써 북한은 핵 개발에 필요한 기기부터 자재까지 스위스를 통해서는 절대 움직일 수 없게 됐습니다. 스위스의 대북 제재. 네 번째는 북한 국적을 가진 유학파의 교육을 막겠다는 조치입니다. 더 이상 북한 핵무기 발전을 두고 볼 수 없는 스위스. 스위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북한 유학파들이 핵무기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 고등 물리학과 컴퓨터, 핵공학과 관련된 수업은 듣지 못하도록 한 것인데요. 북한 핵무기 개발에 뿌리부터 뽑아내겠다는 뜻 아닐까요? 지금까지 스위스가 시작한 대북 제재에 대해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제재는 북한에게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이만갑에서 더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만갑 브리핑의 이소연이었습니다. 뭐 먼 나라 스위스인데 뭐 그런 생필품 정도 못 들어온다고 뭐 북한이 그렇게 무서울까요? 또 이제 김정은이 어릴 때 스위스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네. 스위스의 물품을 아주 좋아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에미라트 치즈라든지 뭐 스위스 와인 같은 뭐 것. 시계, 와인. 네, 지금도 지금 김정은이 마시는 와인이 스위스 와인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당 간부들에게 가장 멋있는 선물이 있습니다. 이게 시계. 이 시계에다가 이제 김일성 이름을 새겨서 그 선물로 주는데 그러니까 시계를 채워줄 때하고 안 채워줄 때하고 다른 거지요. 이번에도 채워주더라고, 직접. 예. 직접 이제 줄 서서 그걸 채워줘요.
믿음은 우리의 우주 정복자들을 따뜻이 손잡아 주시며 전업 높은 우리 당과 우리 국가와 인민에게 드리는 가장 깨끗한 충종의 선물을 마련했다고 거듭 축하해 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오빠를 아주 좋게 해서 이제 선물을 했는데 이 시계들을 이제 금지시켜 버리니까 엄청난 타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북한이 유럽 쪽에 굉장히 좀 그 공을 들여왔는데 스위스는 이제 시계, 이탈리아는 이제 가죽, 뭐 가방, 신발, 의류, 그리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뭐 엔진 같은 것들. 이 유럽 지역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막아지면서 김씨 일가의 사치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김씨 일가가 느끼는 이 피부로 느끼는 아주 이제 그 피해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북한은 뭐 그까지 시계 때문에 붕괴가 될 그거는 아니죠. 단 그것만은 아니고 여러 가지 연관성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스위스가 제재에 동참하기 전에는 다른 줄이 다 막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스위스가 마지막 명줄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흘러가는 자금이 결국은 북한이 그걸 민생으로 해서 쓰는 건 아니니까 결국은 그게 또 뭐 핵 연구라든가 미사일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요 마지막 명줄을 지금 딱 이 수도꼭지를 막은 거랑 똑같은 거죠, 지금. 그러니까 스위스가 뭐냐면 김정일 때부터 비자금의 원상이었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곳이 지금 대북제재에 동참을 하다 보니까 그 비자금을 다 잃게 생긴 거고요. 그렇죠. 실제 또 이런 가장 정리의 중립국으로서 북한을 옹호했던 국가였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등을 돌리다 보니까 아마 심적으로도 김정은한테는 심대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김부자 비자금이 묶여서 아주 큰 타격이 예상이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나 묶여 있길래 스위스에 얼마나 많은 비자금이 있길래 큰 타격을 입을 건지 그 액수가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 김씨 일가가 이제 유사시 때 도망갈 수 있는 자금을 만들어 보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스위스 비밀 금고에 약 한 40억 달러를 지금 예쳐놓고 있는데 40억 달러. 4조가 넘네. 예, 그래서 아마 스위스 정부가 이 돈을 차단을 시키게 되면 이 김씨 왕조는 정말 큰 타격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4조는 큰데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대박이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북한 해외 자금을 직접적으로 스위스가 다 틀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네. 정확한 액수는 뭐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많을 수도 있고요. 의외로 적을 수도 있지만 네. 일단 스위스가 제재에 가담을 하겠다는 거는 북한의 돈줄을 완전히 막는 건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북한한테 대북 제재를 가지 않고 있는 외 나라들 있잖아요. 네. 그쪽에서 들어오는 돈도 결국은 중립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스위스 계좌에 다 거쳐서 오기 때문에 여기를 막는 거는 정말 김정은의 명줄을 막는 거 똑같다는 거죠. 그 검은 돈의 행방이 대부분 그 비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제 스위스에 가는 건데 지금 최초로 어떤 중립성을 잃은 거죠. 잃었죠. 그러니까 세계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김 부자가 그러면 그 큰 돈을 자기네 나라에 막 갖고 있으면 안전할 텐데 왜 스위스에 맡겼을까? 네, 어마어마한 현금을 날라오기도 그렇고요. 아무리 중국이나 러시아라는 바운드를 이용을 한다고 해도 그렇지만 일단은 그 돈을 갖다 계속 불리야지 김정은이가 갖고 있다고 돈이 저절로 불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아, 외국에서 그러니까 그걸 뭘 그렇죠. 하는구나. 거기서 가장 꺼내고 넣고 하기 좋은 것이 스위스라는 거죠. 전 세계 독재자들이 다 보면 스위스에 넣는 게 언제든지 이 나라를 뜰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40억 불 외에도 그 평양 중심가에 이제 지하 땅굴에요. 붕괴가 뭐 수십만 톤이 있다. 뭐 그런 말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직 북한이 안 어렵다고 해도 쌓아놓은 붕괴가 아직 꽤 많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비밀 돈이 엄청 많다는 얘기죠. 김정은이가 그 김정일로부터 받은 그 비자금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4조에서 5조가량 50억 달러 되는 걸로 지금 추정하고 있는데 실제 그 스위스에서 외무상을 지냈던 이수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은 30년 동안에 스위스에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유학할 때부터 있었다라는 것은 그 비자금 관리부터 시작을 해서 김정은 이 김씨 집안을 다 관리를 했던 겁니다. 실제 외국에 여행을 갔다 올 적마다 일주일씩 꼭 스위스에 머물렀거든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늘 이 비자금 관리하는 데 요령도 있고 능력도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추리해 봤을 때는 분명히 스위스에는 그 가량의 그 비자금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름이 뭐라고요? 이수영. 거의 지점장이네요. 스위스 시장. 강철님, 이거 돈 갖다 뭐에다 쓰려고 그래요? 폭탄?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김씨 일가의 사치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이태리에서 명품만 이제 쓰고 있고 뭐 먹는 거 입는 거 전부 다 유럽에서 지금 다 쓰다 보니까 이 사치품이 들어간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당 자금으로 나가긴 하지만 이게 이제 핵무기 개발, 미사일 개발
이런 군사비에 또 일부 또 충당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북한 주민의 삶과는 전혀 무관한 이런 자금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니 근데 어디 가지도 않고 사람 만나지도 않으면서 명품을 해서 뭘 하는지 참. 그러니까 보여주세요. 전 세계가 자기를 주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입어도 태도 안 나는데. 항상 똑같은 옷 같고. 매력 그 브랜드를 정선 씨 좋아하시는 사용되겠어요. 사고 싶지 않지. 디자인은 똑같은데 뭐 소재는 좋을 수는 있으나. 불연이죠.